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당국은 보고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변호사 믿을 것 이화영 믿은데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에 하고 본인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어렵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변호사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긴 했었는데 오늘 옥중 편지를 썼어요. 9월 7일 피고인 이화영.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 그러니까 방북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그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말한 거다.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북한에 요청한 적 결코 없다. 쌍방울에. 검찰로부터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재판은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이화영 부지사가 안에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었고, 특히 이러려고 사실은 그동안 이 부인이 상당히 변호사를 해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벌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근데 이번 지금 이 입장문을 보면 기존에 어떤 모든 걸 다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확인된 사실 자체도 본인이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실 자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상당히 떨어뜨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지난번에도 이런 입장문을 한번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법정이 아닌 자꾸 입장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는지 저는 참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진술로서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판사가 물어보면. 근데 법정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입장문만 내고 이걸 이용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의원 출신 변호사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법정이 아니라 밖에서 또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써서 지금 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재판이라는 게 판사 앞에서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입장문을 자꾸 내고 기자회견하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입장문을 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연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정말 진정한 입장인지가 이걸 뭐 보시는 분들이 이건 아닐 것이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서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도의원인 새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리고 또 이화영 옥중 진술서가 나왔고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찬 부대변인,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 토요일에 검찰 나가겠다 한 날 또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다. 공교로운 겁니까?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게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과 부인에게 어느 정도 설득을 당한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 도의원, 이현역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 분이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그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고 회유를 받아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다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시 말을 바꾼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어요, 언론에. 거기 보면 접견이, 변호인과 가족 접견이 365회나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왜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과정에서 검찰이 그런 탄압이 있었다면 이런 내용은 당연히 밝혀졌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지금 일단은 끊어진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런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는 이 모습, 돈을 준 사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얘기하는데 반면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민주당에서 총체적으로 사법 방해를 한 정황이 온 국민에게 드러났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이 부분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하고요. 끝으로 이 지난번 7월 21일 날 또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 그때 보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방북을 신경 써달라 이 말은 했다는 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재판에서 또 질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거는 부탁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는 법원이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일단 끊어진 골이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지진 변호사님,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원욱,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도 그랬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또 출석 예고했고 9일에 물론 뭐 단식과도 연동이 아예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또 이틀 전에 옥중 진술가 돼서 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 검찰이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뭐 보이지 않는 손이야 정말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뭐 제가 왈가왈부하긴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는 의도나 이 재판을 관련해서 좀 시간을 끌고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자꾸 수사에 방해를 하려는 이런 의도는 분명히 보인다. 뭐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건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건 분명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목해야 될 점이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피고인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수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변호사들은 이 수사 공판을 좀 엄격하게 놔두는데 이제 검찰청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될 단계예요. 아직 재판이 온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피고인 입장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 본인의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을 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검찰의 지금 수사 과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진술을 이화영 부지사의 기존 진술을 토대로 지금 수사 자료들을 다 준비해놨을 텐데 이걸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 시간도 더 들 뿐더러 새로운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하는 걸 보면 보통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바뀐다거나 또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더군다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그러게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형사소송법이 좀 개정된 측면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검찰에서 진술했던 이화영 부지사의 그 내용들은 법정에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때 진술했던 사람 관련자들, 이화영 부지사는 물론이고요. 관련자들 다 법정에 불러서 다시 진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일련의 이화영 부지사의 행동을 보면 뭐 보이지 않는 손을 떠나서 분명히 이거는 재판 지연 전략을 하고 지금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공개 부부싸움을 했었잖아요.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 남편에게. 나는 이 기존의 변호인단 변호 원한다. 근데 또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새 변호사가 됐고 또 바뀌었고. 재판 지연 전략 혹은 갑자기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한동훈 장관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뭐 법원 가서 사법 방해한 거 아니야. 박찬대 의원 얘기도 있었고요. 글쎄요. 이거 진술이 바뀐 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뭔가 사법 방해를 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을 해가지고 뭔가 진술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런 프레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피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허위 압박과 회유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했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예. 이걸 지금 여론몰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하고 공무상 기밀 누설하는 게 여론몰입니까? 이분이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 게 여론몰입니까? 즉 검찰이 계속 회유 협박을 하고 그건 계속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봐주기 기소를 하고 1년도 안 되는 걸 봐주기 기소를 하고 유동규 씨도 결국에 나와서 진술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에 협조하면은 석방해주고 검찰이 수사 방향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다시 구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회유 협박을 하고 형량을
뭐 그건 깎아준다 단언할 수 이런 없습니다. 내용을 하니까 검찰 뜻에 따랐다고 민주당은 해서 그렇게 풀어주지 의심을 않고 하고 풀어주지 있는 거죠. 않고요. 예, 그건 확인할 그러니까 수가 우리 없습니다. 예. 앵커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회유 협박을 했다고 의심을 하시는 거고 아니요, 저는 뭐 제가 진행자의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얘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고 예. 민주당은 검찰이 회유 협박했다고 믿는 거죠.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걸 믿어야죠. 예. 그리고 이게 만약 거짓말이다, 이화영 부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회유를 예. 받아가지고 부인을 통해서 받았다, 그럼 검찰이 입증을 해야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검찰이 회유 협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회유 협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어떤 판단에서 의심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만연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제 말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